안녕하십니까. 눈성형의 모든 것을 설명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TV는 아주 방대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아주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세밀한 것들, 그리고 또 정말 난해한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계획인데요. 쌍꺼풀 수술을 받고 나서 내 눈이 잘못됐다, 정말 절망을 할 때 가장 흔한 유형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수술 전이고 수술 후인데요. 지금 저를 찾아오셨을 당시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정말 이상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자기 과거의 모습보다 훨씬 못해요. 그럴 때 가장 많은 유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눈 앞쪽에서부터 두껍게 시작하는 흉터가 생긴 이런 유형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 여성의 눈에는 이렇게 앞쪽이 두껍게 시작하는 눈이 드물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이라는 거는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서 눈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두껍게 시작하면, 앞쪽 모습입니다. 앞쪽이 이렇게 두껍게 시작한다면 착시 효과는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절개선 자체가 흉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뭐냐면요, 눈 앞쪽이 이렇게 두껍다면 재수술로 교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하고 내안각 사이 이 부분은 원래 흉터 제거가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이 부분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고 또 이 피부 밑에 아주 얇은 근육과 바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봉합을 한다 해도 오히려 흉터가 커지면 커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교정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전지전능하게 다 고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아주 난해한 경우,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아주 난해한 경우 중에 흔한 유형입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눈 앞쪽의 라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눈 앞쪽 라인을 줄이면서 아웃폴드 라인을 인폴드, 즉 아웃라인을 인라인에 가깝게 교정을 해서 앞쪽 넓이를 줄이고 바깥쪽은 그보다는 조금 넓게 교정을 할 경우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눈 앞쪽 부위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이렇게 두꺼운 아웃라인을 이렇게 인라인에 가깝게 교정하는 것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수술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눈 앞쪽부터 두꺼운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을 가지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좀 저희 병원에 좀 차별화된 그런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케이스를 더 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아까 금방 보여드린 분처럼 상당히 난해한 경우지만 조금 더 흉터가 심합니다. 보면은 눈 앞쪽에 흉터가 심하게 남으면서 앞쪽 라인이 두껍습니다. 쌍꺼풀이라는 것은 원래 눈 앞쪽은 얇고 바깥쪽이 살짝 넓어져야 한국 여성에는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 어떤 분들이 제가 아는 분은 눈 앞쪽이 두꺼운데 상당히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아니면 눈 앞쪽이 살짝 두꺼운 것도 개인의 좋은 매력이 될 수가 있죠 라고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눈 앞쪽, 즉 코 있는 쪽이 두껍고 흉터가 되었을 때 도저히 본인의 얼굴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나 제가 공감을 할 때 교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의 기준, 아까 말씀드리는 것 다시 넘어가면 미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미의 기준도
지금 10년 후인 지금과 저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물론 뭐 개개인의 모든 걸 조사할 수 없죠. 데이터로 수치로 나타나거나 데이터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적인 미인이 있고 또 정형화에 대한 어떤 모습이 예쁘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긴 코가 예쁘다, 코가 좀 좁고 오똑하다든가 뭐 그런 자그마하면서 오똑하다든가 그런 코가 예쁘다. 물론 그런 코가 예쁘다는 데는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미라는 거는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좀 어떤 아주 태어날 때부터 가진 듯한 그런 본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강한 모습이 과거의 미의 기준에 추가되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눈 앞쪽이 두껍고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진 경우, 흉터처럼 보이는 경우에 과연 교정이 가능한가? 지금 고친 거 보시면 이 정도까지 교정을 했습니다. 눈 앞쪽이 좀 얇고 흉터처럼 보이지 않는 선, 절개선 자체가 너무 두껍게 빠지면 흉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 앞쪽에서부터 마치 정말 원래 쌍꺼풀인 것처럼 살짝 넓어지는 속눈썹과 평행한 그런 절개선이라면 그렇게 흉터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눈 뜨는 힘 자체를 교정하고요. 또 바깥쪽이 처져 보이는 거, 눈 전체가 약간 삼각형으로 꺾여 보이는 듯한 그런 눈매,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교정했습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받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이 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를 만큼 심각한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또 상담을 받고 또 수술을 쉽게 받게 되면 그 후에 또 실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쌍꺼풀 재수술은 신중한 그런 검토와, 그리고 충분히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술 예를 곁들여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